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우려 어떻습니까? 사실 연휴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느슨해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정부에서도 계속 뭐 심각 단계 낮출 수 있다 이런 좀 잘못된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어서 이제 연휴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가장 걱정을 했는데 가장 걱정했던 상황과 가장 걱정했던 장소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요. 아마 환자가 꽤 큰 규모로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려했던 게 접촉자가 굉장히 많고요, 보니까. 네. 그죠? 네. 접촉자가 많고 또 접촉 방식도 지금 정확한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동시에.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뭐 페이스북 통해서 좀 저한테 연락을 주는데 특히 이태원에 있는 클럽들이 클럽이요? 마스크를 제일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외국인들도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전혀 마스크 문화가 없어서 안 쓰기도 하고 거기 있었던 분들도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한국 분들도 마스크를 잘 안 쓰고 있는 데다가 사실 클럽이라는 데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뭐 음주하면서 뭐 이렇게 할 상황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접촉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접촉자 중에서는 방역 당국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이 안 닿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많을 거여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는 이미 이제 이름 다 공개됐으니까 그 시간에 방문했던 분 중에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빨리 해주시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크게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문제가 된 클럽들이요. 성소수자분들이 좀 많이 가는 클럽이라 그러는데 이게 제가 그 젊은 기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성소수자가 가긴 가지만 그 성적 취향이 꼭 그쪽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어떤 힙한 장소라 해서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뭐 드라마 때문에 같은 데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거길 들렸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다른 성적 취향에 대한 어떤 오해 같은 거 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빨리들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들렸던 분들이 한 분들은 검사를 받거나 자기 몸 상태를 살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거 사실 뭐 선별진료소 간다고 굳이 밝힐 이유도 없거든요. 그냥 본인이 그냥 이태원 갔었고 증상 있으니 검사해달라고 그러면 선별진료소 검사 다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당국에서 동선 체크를 하겠죠. 근데 그 시간에 거기 그 업소에 있던 분들에 대한 동선 체크도 하고 이미 명단에 확보된 분들은 이미 연락을 아마 다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러 지금 모든 서울에서 계속 그 재난 문자 발송할 때 그 클럽 이름을 아예 적시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거기에 방문했던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아주셔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상황은 이렇게 이미 벌어졌는데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당장 뭔가요? 일단은 뭐 접촉자 빨리 찾아서 이제 추가 확진자들이 진단되더라도 빨리 진단되면 추가 확진자를 통해서 다른 추가 확진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는 혹시 또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선별진료소 좀 더 보완도 해야 되고 병실도 좀 이미 좀 마련을 해놓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요. 이게 어떤 그 보건당국이 경계해온 2차 폭발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지금 하루 만에 15명 발생한 걸 봐서는 아마 100여 명 이상, 구로콜센터 이상의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로콜센터 이상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국으로서는 뭐 뭘 준비해야 되나요? 지금 다시 또 조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환자의 추가 발생 상황들 그리고 추가로 2차, 3차 발생자들이 생기게 된다면 사실 그것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맞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 발생 추이를 보고 나서 또 역학조사 상황들을 봐서 상황이 악화될 거라 그러면 다시 뭐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등교 계약 자체도 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그렇습니다. 등교 계약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연휴 끝나고 2주는 좀 지켜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상황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확진자 추이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일주일 내에 잦아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가 된 그 클럽에 다녀오신 분들은 증상이 약간 예를 들어 기침이라도 있으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겠고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자가격리하고 2, 3일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빨리 진단책에 들어가니까 어쨌든 조금만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바로 1339 가서 선별진료소 가셔서 진단을 빨리 받으시는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잘
자기 자신을 잘 면밀히 봐야 되고요. 면밀히 상태를. 봐야 되고 되도록이면 좀 외출 자제하시고 이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유흥업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유흥업소 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유흥업소는 좀 막아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또 생업인데 뭐 이런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진은 뭐 당연히 강경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4월 13일 날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넘어올 때 제일 먼저 풀었던 거 안에 유흥업소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늦더라도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분들도 직장이고 이분들도 직업이고 그렇습니다. 생업이니까 그것들 어떻게 좀 보존해 줄 방법들 좀 융업소에 보존해 준다고 웃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해야지 이분들도 어부점을 적을 수 있으니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유흥업소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얘기는 이제 정리가 좀 된 건가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에어컨과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의 그런 확산에 대한 논문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는 얘기는 있어서 일단 되도록이면 이제 환기를 하면서 에어컨을 트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떤가로 아마 내용이 이제 조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환기 빈도는 대략 어느 정도면 되나요? 이게 뭐 그렇다고 문을 열어놓고 해서 에어컨을 가동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사람이 밀집돼 있는 공간이라면 아예 그냥 창문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에어컨 트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좀 전력 낭비가 좀 있더라도 그렇게 아주 노인적이 아니라면 적어도 1시간에 10분 이상은 이제 환기를 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평년 여름 같으면은 우리가 왜 그 업소에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키면 그 굉장히 에너지 낭비 때문에 비판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점들은 에어컨 열어놓고 차라리 영업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당장 그 등교 계약 문제를요. 의료진 사이에서는 아까 그 교수님도 약간 어떤 단호하고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며칠 새 추세 보고 다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 이 말씀이시죠. 고3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이 확산 자체가 잦아들지 않고 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등교 계약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못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도 당연히 환자 발생이 증가되게 되면 다시금 고민한다 그랬고요. 일단 뭐 정 안 되면 고3 고3이라든지 꼭 필요한 학생들은 등교하지만 나머지 학년의 순차 계약, 등교 계약은 없애고 온라인 수업을 계속 가는 방법들도 고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왜 이 코로나19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말라리아 치료제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했는데 클로로킨 별 효과가 없다는 게 결론 난 겁니까? 이거?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벌써 한 2-3개 논문에서 별 효과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도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렘데시비어는 어떻습니까? 렘데시비어도 지금 나오는 결과로 봐서는 효과는 있으니까 써볼 만한 약이 되겠지만 이게 어떤 뭐 게임 체인저에 해당된다는 그런 우리의 그런 이 방역 자체를 바꿀 정도의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물량 확보를 하긴 해야죠, 우리도. 왜냐하면 중증 환자를 대비하기 위해서나 또는 환자가 많을 때 환자의 병기간을 낮추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환자가 많을 때는 그것도 상당 3-4일이라도 줄어드는 게 그것도 엄청난 의료 체계의 어떤 부담을 줄이는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 1억 장 확보하는 예산 근데 그게 더 하여튼 마스크 확보도 시급한 문제겠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는 계속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이제 2차 유행이 만약에 생겼는데 우리가 대구 경북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또 마스크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마스크는 충분하게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혹시 확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얼마나 예측에 해야 되는지 그런 수학적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함께했습니다.